저는 오늘 코로나 긴급 탈시설법을 발의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 탈시설 및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지난해 2월 20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의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20년 가까이를 그곳에 수용되었던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미중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을 때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되어 살아온 장애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존엄의 불평등이 감염병이라는 위기를 맞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불평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응답은 불행히도 코호트 격리였습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병이 발생한 집단 거주시설을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거주인들도 단지 같은 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집단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된 방역이나 보호 조치 없이 사회로부터 함께 격리되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 추세일 때 지자체 판단하에 일정 기간 예방적 조치로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권고되거나 행정명령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의 사망자 1,48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777명이 집단 거주시설 내 사망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월 12일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코로나19 확진 통계에 따르면 19개의 시설에서 거주인과 종사자를 포함해 247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가운데 177명이 10명 중 7명이 시설 거주 장애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의 신화제어원에서는 최초 확진 발생 이후에 신속한 분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14명의 거주인 가운데 56명이 집단 감염되기도 하였습니다. 코호트 격리와 시설 거주인의 출입 제한 조치라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집단 거주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탈시설 조치를 통해서 감염의 확산을 막고 거주인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시설 거주인을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및 임시거주시설로 분산 조치하는 긴급 탈시설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분산 조치된 거주인에 대하여 의료 및 방역 물품 지급을 비롯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그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누구라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을 포착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코로나 긴급 탈시설법은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한 법입니다. 하루속히 본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어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안에 공동 발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혜영 의원님,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